달에 뭐 500원 등등 이렇게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재미가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나는 꿈이 뭐였어요? 전 꿈이 돈을 벌고 싶은 거였는데 실천을 해보니 진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레모네이드를 팔면서 하루에 5만 원을 버는 적이 있어요. 5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5만 원이 꽤 큰 돈이에요. 5만 원을 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재투자를 하고 뭐요? 레모네이드를 더 사고 종이컵을 더 사고 이제 그거를 진행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첫 번째 뭐를 했냐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지금도 그 반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루비 반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반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98불, 약 10만 원 돈을 주고 제가 레모네이드를 팔면서 모아가지고 등등 그거를 엄마한테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 그 나눔의 느낌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 돈으로 엄마한테 사랑하는 누구한테 무엇을 사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들 지금 꿈과 목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꿈과 목표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분명히 누구예요? 사랑하는 나의 뭐요? 이웃, 맞죠? 엄마, 아빠, 자녀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도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했어요. 제가 힘든 과정 안에서 많은 도전을 했는데 쉽다고 표현할 수 절대 없습니다. 쉽다고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쉬운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고난, 고통, 실천 안에서 내가 성장통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울어요. 크면서 막 다리 아프다고 울고 막 자다가 찡찡거리고 실제로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그 모습 안에서 유체적인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어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나도 성장을 하면서 내가 등등 그 상황도 이해하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이 이제 우리는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 꿈과 목표가 나의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선택에 대한 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과 목표를 우리가 쓰고 그 꿈과 목표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장님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선택들이 왔을 때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꿈과 목표에 따라서 그 선택이 더욱더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꿈과 목표를 선택할 때 말 그대로 꿈을 선택하세요. 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어이없는 무엇을 선택하시라고요. 그냥 내가 도전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매일 목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에 있는 우리는 무슨 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연금, 얼마의 연금이요? 200만 원의 연금도 아닌 이 5천만 원의 연금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간절하게 진짜 이 일을 통해서 큰 꿈을 갖는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제 머리에서는 200만 원 다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200만 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더 큰 거, 더 간절한 거, 내가 그 목표에 도달을 했을 때 나는 뭐요? 안 그냥 그만두고 멈춰있는 그런 삶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은 너무 심리가 잘 발달돼 있어요. 자, 보호를 위해서 심리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단어들을 우리가 쓰냐면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를 썼어요. 나는 벤츠를 꼭 사야 된다. 나는 아니면 진짜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이 집을 사야 된다. 라고 목표와 그 꿈을 거기에다가 썼는데 인생 시나리오든 뭐에 썼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맞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는 뭐예요? 아이고 벤츠를 타면 뭐해? 어차피 차인데 그냥
뭐 소나타 타면 되지. 소나타 안 좋다고 표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등등 나의 뭐요? 나의 목표를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힘드니까 스스로 뭐를 한다고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러면 이제 이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초긍정으로 이제 갑니다. 너무 초긍정으로 가도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간절히 일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오늘 그래도 제가 살아있고 이거는 다 좋은데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요. 너무 초긍정의 생각 안에서 내가 게을러지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 목표가 너무 커야 돼요. 너무 커서 과연 내가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첫 애터미 안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을 했을 때 박헌길 회장님 옆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스피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두려웠다고요. 너무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과연 내가 10년 전에 외쳤던 지게차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를지 두려웠었다고.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안고 도전을 했다. 앞만 보고 뛰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이 어깨 무거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회장님은 뭐라고 했어요? 회사를 시작을 했을 때 유지비, 가입비를 안 만든 이유가 있다. 왜 안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로 제품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갈 수 없다면 유지비하고 가입비가 없으면 1년 안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망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벌써 될 수 있는 원리 그리고 준비는 돼 있는 거예요. 절대 가격, 절대 품질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소비자는 올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모든 뭐요? 네트 내가 진짜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애터미가 10년이 넘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임페리얼 마스터 분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달도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회사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우리는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꿈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미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해서 그 돈을 벌 건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일반 직장 생활을 선택을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부동산 이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왜요? 갑자기 전세가 올라가니까 들어갈 데가 없대요. 지금 우리 쪽에서도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이 없고 월세를 살고 있고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갑자기 급 스트레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이 미래를 우리는 매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 안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애텀이란 도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 꿈은 벌써 만 17살 때부터
만 30이 될 때까지 10억의 가치를 나는 모아야 되겠다. 라는 거를 저는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이 만 16부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 16 될 때부터 저는 뭐를 시작을 했냐면 텔레마케팅. 뭐예요? 신용카드. 카드를 제가 영업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카드 하세요, 카드 하세요, 카드 하세요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저는 받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날 운동하고 있는데 저 옆에 운동하는 PT가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사과, 과일, 이런 것들, 야채 많이 드세요? 아니요, 많이 안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저한테 뭐를 하냐면 방문 판매 과일, 방문 판매 야채를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카드 팔고 있었고 이 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저는 일주일에 20만 원씩 벌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꿈이 뭐였어요? 만 30 될 때까지 10억의 가치를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뭐든지 다 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저는 마땅한, 원하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선택을 못했어요. 그런데 애텀이란 도구를 제가 한국에 와서 보게 됐습니다. 사장님들과 같이 저는 저의 스폰서님이 애터미를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싸대요. 좋대요. 된대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 세상에 더 좋은 치약 없대요, 저한테. 이 세상에 더 좋은 칫솔이 없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좋은 화장품이 없대요. 이렇게 저한테 설명하는데 저는 사업자 마인드로 항상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었죠. 어떻게 이게 제일 좋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걸 판매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냐? 절대 아닐 것 같다. 라는 거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게 진짜라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미국 애터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원을 읽었어요. 이런 회사가 있나? 끝에는 뭐를 하래요? 겸손히 섬기래요. 그런데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안 믿지만 저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저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원을 읽어보고 회장님의 마인드를 보고 보니까 벌써 내가 원하는 회사를 만들었네. 나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되겠네. 진짜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한다면 할 수밖에 없겠네. 뭐요? 사업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 소비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일부는 뭐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이 선택 안에서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던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항상 이런 느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식이 있다면 무슨 지식이요?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목표를 우리가 세워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임신하고 그 아들을 들고 다니면서 석세스를 다니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담이가 어렸을 때 너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벌써 애가 작은데 항상 제일 작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 밥을 많이 먹일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애가 밥을 또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면 밥을 좀 덜 먹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어른 공기밥 3개를 먹어요, 애가 지금. 지금 1학년인데 너무 많이 먹어요. 저보다 더 먹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근데 예담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담아, 진짜 네가 밥을 먹고 싶으면, 한 공기를 더 먹고 싶으면 아빠가 목표를 세워줄게. 그럼 뭐냐고. 저기 운동장 있는, 저기 우리 트랙에 가서 10바퀴를 돌면, 네가 밥 공기밥 하나 더 먹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좋대요, 좋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그 과정이 힘들다 해도 끝에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힘든 과정이 나한테 온다 해도 포기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판매사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오토 판매사예요. 수동 판매사도 아니고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러면 오토 판매사 되기 위해서는 사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면 그냥 간단하게. 오토 판매사란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 산하에 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생필품을 사이트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 구매된 누적된 PB가 15일 만에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안에 250만 PB가 누적이 됐을 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한 가정, 아이디당 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만 PB를 소비를 하더라고요. 5만 PB. 5만 PB를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5만 PB 곱하기 50 가구 우리가 생각을 하면 250만이에요. 맞죠? 5만 PB 곱하기 50 하면 250.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고 목표를 너무 크게 잡고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잘 안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다 해도 시간이 필요해요. 농부가 아무리 빨리 이 사과나무가 빨리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해도 시간은 필요해요. 공감돼요? 안 돼요? 되죠? 사과나무를 오늘 심는다고 내일 사과가 안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기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심고 물 주고 관리하고 키우고 나서 내가 그 상황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 뿌리가 내리면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일단 터치하고 제가 지나갈게요. 일단 인격적인 부분부터 저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인상 써? 저 사람 뭐 영업한다고 나한테 좋은 화장품 판다고 오는데 내가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순간 인상이 썩으면서 저렇게 뭐야 저거?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각, 그리고 모르니까 거절 안 해 라는 생각부터 우리가 가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맞죠? 내가 10명을 만났으면 10명 다 내 소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10명을 내가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고 내가 관리를 잘 안 하고 그리고 관계를 안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관계, 그러면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내 개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부터요? 웃는 거부터. 우리 다 해볼까요? 다 하하하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웃어보세요. 아이고 표정이 굳어있네요. 다 보입니다. 웃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웃네요.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절을 했어요. 사장님 저 애터미 싫어. 그래요, 괜찮아요. 문제 안 돼요. 사장님 제가 내일 시간이 되는데 한번 들려볼까요? 절대 오지 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나 봐요. 제가 그러면 다음날 찾아뵐게요. 이런 식으로 뭐요? 내가 표정을 내 생각을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이 사람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되겠네. 제가 한 스토리 비하인드 씬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 파트너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나고 계속 만나도 거절해도 또 만나라.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왜 거절을 하냐면 그 사람은 애터미를 모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좋은 도구인지 알고 있으면 거절하겠습니까?
우리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지 실제 알고 있으면 이렇게 거절하겠습니까? 우리 칫솔 치약이 이렇게 좋은지 알고 있으면 거절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가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분은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으셔서 갔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또 가는데 이분이 이제 소비를 하면서 이제 사업자가 되려고 이렇게 막 우리 파트너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제 보고 상황이 들어왔는데, 오늘 갔는데 저한테 화냈어요. 제발 좀 그만 오라고 저한테 화냈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아직까 한계가 안 온 거라고. 다음에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잡아서 제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화를 내고 있는 이 사장님이 이제 제 파트너분이 또 다른 사람까지 모시고 오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스폰서님 모셔왔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분이 이제 화는 안 내고 울면서 부탁하더라고. 제발 좀 오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정도로 하시냐고요. 그 정도로 내가 이 사업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상 하나,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안 가고, 마음 상해서 전달 안 하고, 아유, 이 사람한테 뭐 말할 필요도 없네. 뭐 이렇게 마음을 먹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전달을 하면서 좋은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런 기타, 슬프고 마음 아프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해드린 그 끝 결과, 그 목표,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가지고 될지 몰랐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을 말을 듣고 애터미를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기타 상황들이 생겼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게 생길 수 있다고요. 간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장님들은 잘하셨어요. 지금 스스로 들어온 거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전달을 받는 상황 안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게 진짠가 아닌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큰 박수 드립니다. 너무 잘 들어오셨어요.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저는 뭐를 말씀해 드리고 싶냐면 간두고 싶은 이 사장님들, 그리고 아니면 이 진짜 내가 생각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과를 나오는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큰 돈, 많은 돈을 주면서 대학교를 갑니다. 경영학과를 나옵니다. 마케팅과를 들어갑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뭐를 고민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소비자를 안 놓칠까? 어떻게 해서 내가 A란 기업을 세우면서 막 아마존처럼 막 큰 대기업처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는 무엇을 또 고민하는지 아세요? 소비자한테 뭐를 팔아야 될까? 이 소비자한테 무슨 서비스를 내가 공급을 해야 될까? 요즘의 트렌드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같은, 저 같은 일반 사람한테는 그 시간 낭비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 안에는 지금 900명이 넘으니까 진짜 그런 뛰어난 능력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신제품 개발하라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제품보다 더 뛰어나고 가격을 싸게 저는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돈을 내고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학비를 내면서 교수님들한테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회사에는 벌써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지금 칫솔을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칫솔 공장 사장님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그 자본이 있다 해도 누구한테 그 물건을 판매를 할 건데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저는 무엇을 했냐면 모든 거를 포기하고 저는 애터미에 그냥 전업을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꿈에서도 저는 애터미 했어요. 너무 하루 종일 애터미만 생각하니까 꿈에서도 애터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꿈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있고 꿈에서도 누구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폰서님,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 오히려 거부를 해요. 사람들은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맞춤형입니다. 내 시간에 맞게, 때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속도로 가면 안 됐습니다. 저는 빨리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보다 한 발자국 더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내 상황을 더 낫게. 그러면 전 세계 성공한 CEO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대충 할까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회장님, 우리 컵라면 동영상 보셨죠? 히말라야 올라가서 막 드시는 거. 맞죠? 그 촬영 하나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촬영한지 혹시 아세요? 7시간 하셨어요. 그 옷을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한 장면을 우리 회원들한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 우리 VR 시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우리는 앞서가고 있고 회원님들 우리 따라오세요.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고 있는 회장님은 7시간 동안 그 하나를 위해서 촬영을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는 매일 소비자를 만나고 그 고통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함과 목표를 실천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런 모습이 생겼어요. 이게 저예요. 자, 나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제 첫째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애터미를 하면서 판매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첫째를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얼마 됐나? 6개월 됐나? 제가 45일 될 때부터 저는 예담이를 안고 저는 후원하러 다녔습니다. 제 파트너분들도 그거 알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예담이가 울고 있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하면서 마이크로 잡고 이야기를 하고 예담이가 기저귀 갈아야 되면 잠시만요. 제가 기저귀 갈고 올게요 해가지고 우리 거기 가게에서 그 기저귀 갈고 왜 그러냐면 로컨택 하러 가면서 그리고 파트너분들 가게 들어가서 또 우리가 강의를 하고 수원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다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들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봐야 돼요? 제가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하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1명, 2명 생기면서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또 저만 일하는 게 아니고 제 파트너분들도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 상황 안에서 사장님들을 저는 이제 무대에서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발전된 이 무대 안에서 반드시 사장님들은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요. 저도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파트너들은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우리 스폰서는 이렇게 할까? 왜 나는 그거를 못 받아들일까? 왜 나도 이거 좀 더 이해를 하면 되는데? 등등의 나와의 싸움. 맞죠? 옆에 있는 사람의 싸움.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받아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되는 거를 100% 확신하니까.
돈이 되는 거는 확신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회원분들 양치해요, 안 해요? 사장님들 오늘 아침에 양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양치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 양치하기 위해서 치약, 칫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봅니다. 애터민 하기 전에 치약, 칫솔 어디에서 구매하셨습니까? 동네 슈퍼, 동네 마트, 맞죠? 거기 가서 구매를 할 때 나는 현금, 카드, 돈을 지불하고 그 회사는 나한테 뭐밖에 안 줘요? 제품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애터미를 안 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상황의 입장으로서도 그러면 뭐를 하셨다고요? 분명히 사장님들은 어차피 생필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한테 내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가격 대비 품질을 봤을 때 애터미가 더 나으니까 여기에서 소비를 하면 포인트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소개를 하면 칫솔, 치약만 아닌 화장품, 곰탕 등등의 모든 제품을 바꾸면서 우리는 뭐요? 캐시백이 생기는 미래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사업이요? 미래 유통. 미래에는 소비자한테 뭐요? 가치를 안 주면 떠나가요. 가치를 안 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대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5만 명, 7만 명 코로나 지금 걸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 본사 매출 200%, 300%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다른 직업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리고 더 이상 일자리가 없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그런데 우리 사업은 미래 사업이니까 코로나 같은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절대 피해를 안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들면서 더 나은 상황을 우리는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산하들이 그냥 멈춰있는 산하들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코로나 지나가겠지. 지나갈 때 내가 또 사람들 만나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집에서 미팅도 안 하고 안 나가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줌 미팅을 하면서 몇백 명이 지금 들어오면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고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샴푸, 맞죠? 치약, 칫솔 우리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 안에서만 내가 꾸준하게 개인적으로 매일 목표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사이더 스토리에 대한 박주영이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영업을 못해요. 저는 강의 못해요. 제품 못 팔아요. 저는 이런 등등에 대한 거를 두려워해요.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제 내가 오늘이 나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1년 전에 박주영이가 오늘의 박주영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맞죠? 내가 계속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나아진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ittest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카밀리언처럼 내가 변화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줌 미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화 미팅을 하는 거잖아요. 작은 센터들은 혼자서 미팅을 하고 똑같은 스폰서의 강의만 들으면 서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혜롭게 이 통화 미팅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강의를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한 거예요. 대박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냥 똑같이 계속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매우 혼자 있고 싶어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등등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를 10번 옮겼습니다. 몇 번요? 10번. 10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거의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개척교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개척교회를 3개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첫 개척교회를 어디 가셔서 하시는지 아세요? 알라바마. 완전 시골이요. 시골.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LA, 우리가 알고 있는 댈러스, 뉴욕, 뉴저지 막 이렇게 한인들이 많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많은 데 간 게 아니고 그 도시를 한 번도 안 떠난 백인 인종차별 심한 그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국 분들이 약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0명의 그 생명을 보고 우리 엄마는 개척교회를 성도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는 너무 여기에 교회가 없어서 한인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간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전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듣고 우리 엄마는 간 거예요. 와, 그거를 보고 저는 배운 겁니다. 1번. 우리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은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사업 설명하러 가는 거예요. 사업자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 설명. 관심이 있는 누구가 3시간 저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분 좀 만나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저는 어디에서 배웠냐면 우리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모든 거를 버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영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알라바마에 있는 곳에 교회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엄마가 거기 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보따리 하나 싸고 가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어차피 우리는 돈 없었으니까 뭐 보따리 하나 싸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보따리 하나 싸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 아들 방 침대 밑에 바닥에서 잤어요. 얼마나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그때 그렇게 저는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 이게 있었어요. 그 성도님들하고 전도를 하고 뭐하고 다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다치고 등등의 아픈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도 그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교회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요? 너무 우리 엄마가 아파하는 거를 많이 봐서.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신학을 공부를 했냐면 신학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이 종교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왜요? 너무 안 좋은 거를 봤으니까. 자,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면서 신앙을 한 거였어요. 그게 잘못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가야 되겠다. 이게 맞네. 옆에 있는 사람들 상관이 없네.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삶을 살면서 진짜 이렇게 감사함,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이 삶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 애터미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면서 일하지 마세요. 스폰서 보면서 일하지 마세요. 파트너 보면서 일하지 마세요. 뭐를 보면서 진짜 원리대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게 맞다면 그러면 이게 될 수밖에 없네. 이거를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해야 되겠네. 이거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식당을 하면 식당은 왜 잘 될까요? 맛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맛없는 식당 잘 안 됩니다. 그냥 한 번 오고 안 와요. 제품 비싸죠? 한 번 쓰고 안 써요. 품질 안 좋죠? 한 번 쓰고 안 써요. 그러나 애터미 매출은 어떻게 1조 기업이 되면서 계속 매년 성장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의문을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싸니까, 이 시스템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들도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엇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10번 학교를 옮기면서 제가 너무 외로웠던 시절이 있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학교 옮길 때마다 보통 성격으로 계속 친구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인종차별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저를 보세요. 완벽한 동양인처럼 생겼어요. 맞죠? 뭐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외국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약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테레비가 어떻게 생기기 시작해서 동그란 테레비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주영아, 너는 눈이 찢어져서 세상이 다 와이드 스크린으로 보이겠네? 이렇게 저를 놀렸어요. 아이고, 웃으면 안 되죠?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에? 그런 식으로 제 눈 찢어졌다고 맨날 놀렸어요. 에? 칭칭 그러면서. 그러면 친구 사귀기, 친구 만들기 쉬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랬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이제 체육 시간 때 다른 애들 다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놀고 싶은데 아무도 저하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놀이 하고 있었는데 뒤에 앉아서 하나님 제발 저 애들이 갖고 있는 공이 이쪽으로 굴러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공이 이쪽으로 굴러오면 제가 그 공을 잡고 얘네들한테 던지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웃어주면 야, 너 우리하고 놀래? 라고 초대를 좀 해줄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하는데 공이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에? 그래서 내가 덜 간절히 기도하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와요, 공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리 바꿔야 되나? 내가 엉뚱한 자리에 있는데 저쪽에 가면 공이 더 잘 굴러올까? 자리 바꿨어요. 또 기도했어요. 공 안 와요. 2주가 됐어요. 공 안 와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주영아, 너 발이 없어? 입이 없어? 네가 일어나서 가서 친구 사겨? 이렇게 말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거절당할까봐. 저도 알죠. 일어나서 가서 내 소개하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써 외롭죠. 벌써 우울하죠. 그런데 또 얘네들까지 나를 또 거절하면 내 삶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공감하시죠? 이런 외로움, 고통, 두려움 안에 우리는 애터미를 진행하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한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걔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내가 이 사람들 안 놓치고 싶은데. 이런 등등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공은 안 굴러오고 아무도 나한테 인사하러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내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먹고 일어나서 그 친구들한테 가서 소개를 했어요. Hi guys, my name is Ju. What's your name?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안녕 친구들아, 난 주영이야. 넌 이름 뭐야?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와! 너 영어 할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나를, 다 애들이잖아요. 애들끼리. 누가, 그때 당시에는 서로 뭐, 가서 인사 안 해요. 맞죠?
그 친구들도 제가 영어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뭐, 굳이 나한테 인사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생긴 친구가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재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아, 내 미래는, 내 상황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네.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로우면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겠네.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고 더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겠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강의를 못하면 내가 노력을 통해서 강의를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네. 내가 제품을 안내를 못하면 내가 제품 공부를 이런 거를 그때 배웠어요. 아, 노력이란 게 이거네. 연습이란 게 이거네. 100% 태어날 때부터 잘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말 잘해요? 애기들이 말 잘해요? 아니요. 아마마마 이러다가 갑자기 뭐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사원을 외쳤어요, 우리가. 그거를 쓰면서 외우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리에 들어와서 외우게 된 거예요. 이게 학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애터미 학습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애터미는 말 그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뭐요? 성공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을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여태까지 이제 마인드셋과 제가 미국에서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어떻게 해서 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포기를 안 하고 좀 더 제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때 중학교 그 시절에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가면서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배운 이런 것들, 이 믿음이란 거를 믿음에 굳게 쓰고 이 믿음이란 거를 알아야지 쓸 수가 있죠. 맞죠? 사장님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면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을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애텀이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본사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일단 제품, 최고 품질, 최고 우리의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진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모든 사람들이 진행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 본 팀워크 보상 플랜이에요. 팀워크 보상 플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능력만큼만 가져갈 수 있어요. 맞죠? 시험을 볼 때 대학교 시험, 뭐 부동산 시험, 뭐 등등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누구 능력만큼의 가져갈 수 있어요. 나, 맞죠? 내가 그 시험에 A를 받을 수 있는 능력자라면 A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지식이 없으면 뭐 B를 받을 수도 있고 F를 받으면서 그냥 아예 통과도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개인적인 능력, 내가 능력만큼 가져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온팽이에요. 온팽이는 항상 온팽이. 맞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반팽이가 많이 모이면 온팽이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보상 플랜에서 그 뜻이 분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애텀이란 도구 안에서는 반칙.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칙이 뭐예요? 반칙. 자, 시험을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문제를 우리가 뺏겼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옆에 있는 사람의 옆에 내 친구는 항상 100점 맞아요. 100점 만점이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번 시험 제가 한 90점이라도 안 맞으면 큰일 나요. 졸업을 못 해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70점을 못 넘겨요. 어? 아무리 공부를 해도 70점을 못 넘긴다고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유혹에 빠져요? 아, 옆에 있는 이 친구 시험 문제를 내가 뺏겼으면 90점은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 사정이 이래. 나 좀 제발 도와줘.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 내가 슬쩍 이렇게 할게. 뺏겨. 이렇게 얼마나 착한 친구예요. 그러면 뺏겨도 돼요? 안 돼요? 뺏겨도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아니면 안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뺏겨도 된다. 뺏기면 안 된다.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네요. 자, 당연히 교수님이 그게 알게 되면 둘 다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재심 합력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게 이 회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방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제 파트너일까요? 아닐까요? 다 아니에요. 몇 분은 계시겠지만 몇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사장님이 힘을 얻고 애터미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제 라인이 아닌데 저한테 이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도 왜 할까요? 서로 이게 재심합력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강의를 못하는 사람은 강의 잘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되고 판매 못하는 사람은 판매 잘하는 사람하고 손잡으면 되고 등등의 우리가 부족한 점들을 애터미 보상 플랜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제가 말씀해 드리는 비즈니스예요. 2번. 자, 첫 번째는 제품이었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그 다음에 stability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stability는 뭐예요? 이 회사가 안전하게 계속 나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안전한 기업인가? 아니면 뭐 몇 년 만에 없어질 건가?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경비가 워낙 없어요. 애터미는. 애터미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니까 절대 뭐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개별 인정된 제품으로서 1위 판매가 되고 있는 해모임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제품이에요. 해모임이란 제품이 세상에 와 이런 제품이 있을까? 와, 이런 면역과 우리의 몸, 관리, 모든 것들을 만져주는 해모힘.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런 절대 품질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주면 회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특허까지 있어요. 우리 제품들이. 한국에, 유럽에, 일본에, 미국에 특허들이 있어요. 네? 영국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등등의 독일에도 있고 이 제품이 특허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 제품이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이 회사는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면서 처음 일을 했을 때는 약 30개밖에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 박스에 30개밖에 없었던 이 회사가 가격은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도 매출이 오르면서 부담이 덜 되면서 48포로 옮기고 그 다음에 54포로 옮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해모임 60포. 왜요? 해모임은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하루에 2개를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회장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한테 진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애터미 소비자는 그냥 다른 거를 다 떠나서 다른 건강식품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진짜 이 제품 하나라도 절대 가격, 절대 품질로 드시면서 건강 챙기면서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본사의 생각으로 우리가 30개밖에 없었던 거를 60% 늘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아예 안 올렸어요. 그러면 회사는 생각을 해보세요. 50% 지금 50개에서 60개 되면 100풀 맞죠? 그런데 가격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뭐 50% 할인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회사 입장으로서는. 이 가격을 그대로 받으면서 계속했으면 매출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으면 안 되는 회사예요?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 안에서 우리는 영업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사는 아무데 안 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힘내고 뭐요? 이 애터미를 알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일 목표, 우리 맥스웰 리더십 강의들 등등의 리더가 해야 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리더분들 보면 딱 알아요. 맞죠? 스폰서님들하고 파트너님들 계속 좋은 관계로 그리고 서로 눈치를 안 볼 수 있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절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 스폰서님 사업 아닙니다. 파트너 사업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오토 판매사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사장님의 상황을 간절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일주일에 한 명, 소비자를 만든다 해도 1년이 되면 52주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1년이 됐을 때 30만 PB에서 50만 PB를 소비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명이 생긴다 해도 1년이 되면 한쪽 그룹에서는 약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매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해. 또 한쪽에 52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을 때 그러면 약 또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 되면서 100만 원이 됐는데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고 스폰서님들이 지금 안내해드리는 만큼의 복제를 했다면 그 2년의 시간 안에서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살아있는 파트너분들도 나와 같은 행동과 복제를 통해서 사장님은 분명히 200에서 300만 원을 벌고 있을 거란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이 사업 안에서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52주에서 일주일에 한 명당 약 50만 PB를 소비를 해요. 약 50만 PB를 소비를 해요. 이 한 명이. 이 50만 PB를 소비를 하면서 사장님들은 한 명씩을 만든다면, 맞죠? 1년이 되면 좌측 A그룹에 52명, 맞죠? B그룹에 52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52명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뜻이 뭐예요? 내가 복제가 된 것처럼 여기에 계신 52명 사업자분들하고 52명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 밑에 있는 회원분들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거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막 바쁘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후속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제품 나올 때 똑같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매출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또 제품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생기니까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진행을 하다 보면 3년이 되는 순간 오토 판매사의 매출이 100% 뜰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이 50만 PB를 소비할 수 있도록 안내, 강의를 우리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질문 3개 들어온 거 제가 답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Which period of your atomy life did you consider to be the most difficult and why? 애터미를 하는 동안에 제일 버겁고 아니면 힘든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애터미를 언제 제일 힘드냐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힘든 과정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규 사업자로서 사람 만나는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맞죠? 그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진행을 하면서 내 말을 믿고 따라오는 사업자들을 이제 성공시켜야 돼, 성공을 같이 해야 되는 그 뭐요? 어깨 무거운 또 그 두려움, 이 성공 같이 해야 되는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더로서 내가 성장을 하면서 최대한 좋은 스폰서, 최대한 모든 사람들을 감쌀 수 있는 사람 되는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일 언제 힘들냐면 0PB에서 30만 PB 맞추는 우리 사장님들, 그 30만 PB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면 됩니다. 나 혼자서 일을 하면서 PB 매출 올라올 때, 혼자서 사업자 한 명 한 명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Have you ever felt anxious and frustrated? How did you face it, solve it, so that you can continue to persevere? 자, 사업을 하는 와중에서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 회복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과정이 올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솔직히 일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저도 지금 그냥 본부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인피리어 마스터까지 돼 있어야 되겠죠. 맞죠? 내 마음이라면.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힘든 과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루머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나를 그냥 다단계하는 사람으로 보면서 나를 그냥 차단시킬 수도 있고 등등의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감사함 안에서 저는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제가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합리화시키는 거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파트너 놓친 거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거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가 아니고 그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에 대한 거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져야 돼요.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었을 때는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 뜻 안에 우리는 맡기고 최선을 계속하는 거예요. 욥에 대한 스토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에 대한 그 과정을 보면 친구들은 다 네가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겠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 생명만 준 거에 대한 감사함, 이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끌어 왔습니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자신만 의지하면 너무 힘들게 됩니다. 나도 쳐주고 나도 힘들고 사람만 의지하면 또 그것도 힘들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변화가니까. 그런데 변함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세 번째, How did you get motivated every day? 매일 어떻게 용기를 내고 매일 어떻게 도전을 했습니까? 자, 이거를 말합니다. 어느 사장님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사장님, 저는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그 간절한 느낌이 없어, 이런 말을.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자, 간절한 사람도 지칩니다. 간절하다고 매일 100%막 훅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꾸준하게, 맞죠? 꾸준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어떻게 했냐면, 매일 목표. 오늘 나는 반드시 내 발전을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겠다. 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누구를 연락을 하겠다. 그 사람이 또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제품 소개를 하겠다. 제품 소개를 한 사람들 위해서는 또 수당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오늘 비가 오던, 내가 머리가 아프던, 내가 몸이 안 좋던 상황이 어쨌든 나는 해야 될 일을 매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꾸준함 안에서 1년이 지나서 일주일 만에 소비자 한 명만 만든다 해도 그 소비자 한 명이 1년이 되면 52명이 되고 그 과정 안에서 나는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복제가 될 거니 분명히 그분들도 100만 원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200만 원이 된다는 뜻이고, 그 200이 500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000에서 또 2000에 5000이 되는 사업이 무한 복제, 무한 단계 우리의 사업 애텀입니다. 사장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성공을 합니다.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가족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거울을 보면서 나를 상담하세요. 주영아, 오늘 너 잘한 거 맞아? 오늘 하루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다면 뭐야? 그거를 그러면 네가 왜 못했어? 그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뭐요?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끝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끌어가는 우리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사업자분들은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 뭐를 말한다고요? 양치하시죠? 칫솔 필요하시죠? 애터미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이 칫솔 하나 통해서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안내와 뭐요? 제품 소개를 통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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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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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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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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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막 정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끝나셔가지고. 네,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너무 강의 잘 들으셨죠? 그리고 다른 느낌의 또 강의였습니다. 신앙과 애터미를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솔직한 강의, 또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마음에 와서 닿아서 나는 오늘 도저히 그냥 마무리할 수가 없다. 네, 한번 스피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두 분만 한번 신청 받겠습니다. 손 드실 때요, 자기 이름을 외쳐주세요. 제가 어디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산전 이정민. 네, 부산 이정민 사장님. 네, 네. 어디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남자분이셨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전진센터에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오늘 우리 박주영 본부장님,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연예인인데, 정말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사실 애터미를 스폰서님께 소개받았는데, 사실 뭐 제 여건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최근에 이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다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제가 무엇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 회장님께서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그마한 목표지만 세워가지고 꼭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박주영 본부장님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민 사장님 간단하지만 정말 진솔한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 신청받겠습니다. 이름 한번 외쳐봐 주시겠어요? 지영란. 지영란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스피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청춘센터에 있는 지영란입니다. 오늘 박전 본부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에서 강의를 보는 거니까 마치 세미나 한 장을 듣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존경하는 박전 본부장님이시지만은 그 꾸준함이라는 거에서 저는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간절함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사라지면은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그때마다 꾸준함을 잃지 않는 내 일, 내가 해야 할 몫을만 한다면은 정말 그 3년 전에 오토 판매사 되는 거는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강의를 오늘 들으면서 또 여러 사람 파트너들 사장님들 제 소비자 고객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저가 먼저 자신 개발을 하고 계속 그분들을 케어하는 과정으로 이 애터미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기 의견을 이렇게 스피치 해주시는 것도 큰 용기죠. 예, 이런 작은 용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기 이름 한번. 박선희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박선희 사장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 빅마마 박선희입니다. 제가 그 박주영 스타님 강의 정말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 강의가 다른 때에 비해서 더 열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나리 본부장님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남편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꿈과 목표, 그것에 대한 선택.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명의 고객을 만나서 1년에 52주. 그게 정말 또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스쳤는데요. 52주 동안 52가정을 내가 꾸준하게 후속 관리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3년, 5년이 아니라 정말 2년 안에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더 강조시키면서 꾸준하게 오토 판매사 되는 길에 저도 조금 더 함께 노력하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그 리더님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동네 아줌마인데 저도 용기를 내서 얼마 전에 저도 애터미 빅마마라는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저 부족한 크리에이터이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막간을 위해서 또 PR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빅마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도 느낀 게 있다면 사과 나무를 심는다고 사과가 당장 열리는 게 아니다. 결국은 걸음도 꾸준히 그리고 물도 꾸준히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 한 트럭을 한 번에 다 주고 1년쯤 물을 안 주고 또 물 한 바가지를 또 한 주고 또 한 보름쯤 안 준다면 그 사과가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한 바가지씩 그 나무에 물을 준다면 사과가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열리지 않겠나라는 메시지를 오늘 박주영 본부장님으로부터 제가 느낀 감동입니다. 저도 본부장이지만 열심히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오늘 몇 명이 들어와 계셨는 줄 아세요? 1000명이 들어왔어요. 점점점 커져가는 이 미팅이 정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는 선착순 10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거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다양한 강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주영 본부장님, 다시, 어머, 나리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진짜로. 너무 이렇게 대면하니까 너무 좋고 또 실감나지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이 1000명의 회원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비전을 받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 약속드리고 정나리 본부장님 강의도 또 기대해도 될까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응원해 주시고 또 반응해 주시면 정나리 본부장님도 또 답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덕분에 많은 좋은 비전 얻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박주영 본부장님, 정나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 정리로 사원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원 준비되셨나요? 네. 사원 준비. 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감사합니다. 금연을 지키시며 겸손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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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나가주세요. 금요일 날 저녁 강의 9시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강의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네,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선희 팀장님 빅마마 꾹 눌러주시고 많이 애독해주세요. 네, 그리고 스스로 나가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나가는 것도 훈련이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너들도 줌 매너가 아주 좋아지셨어요. 이제 모두 다 리더로서 줌을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에서도요, 링겔 맞고 이렇게 보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도 12월 달까지 강사가 다 섭외가 됐어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다 퇴장하겠습니다.